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손으로 TV입니다. 제가 12월 2일 날 이렇게 하면 수도 100%안 얼어요 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많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댓글과 의견을 올려주셨거든요. 제가 그 댓글과 의견을 보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동파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그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은 내용이 좀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영상을 책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책으로. 책에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에는 페이지 대신 몇 분 몇 초 그 표시된 게 이제 화면으로 나갈 거예요. 이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시청 항목은 필히 이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이동하셔서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매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파가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 2020년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주신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그걸 다시 정리해서 2020년 겨울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적극적으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수 시청 항목인 동파 방지 기본 수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동파 방지 기본 수칙입니다. 이 동파 방지의 기본 수칙에 대해서는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 국가에서 뭐 이렇다라고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동파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단열과 보온입니다. 단열과 보온. 이 단열과 보온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을 지을 때 건축 자재를 어떤 걸 사용했느냐, 또 여러 가지 시공법에 따라서도 단열과 보온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냐 아니면 경량 철골 구조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단열과 보온이 건축할 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동파 방지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물을 트는 겁니다. 물을 트는 거. 뭐 열선을 감아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물을 틀어주는 겁니다. 물. 그런데 물을 트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수를 트는 거고 하나는 냉수를 트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이거. 양변기 물통 안에 덮개 구멍 내주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모든 파트별로 기본이 되는 사항이 양변기 물통 안에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에 구멍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냉수는 얼지 않습니다. 이것이 냉수 물을 트는 방법이고 또 이거랑 별개로 온수의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를 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가 어떤 보일러인지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일러는 순간식, 저탕식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저장식이라고 있습니다. 또 저장식. 이 순간식은 뭐냐면 지금 대부분 아파트에 벽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순간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물이 들어가서 온수를 데울 때 그 온수를 데피면 바로 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데펴져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순간식 방식은 물집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판열 교환기를 통해서 거기에서 데펴진 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식 보일러에서 온수를 틀면 난방은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저탕식이라고 있습니다. 저탕식. 이거는 그 보일러 본체 내부에 물집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집. 물집이 있어서 물집 안에 그 물집이 난방수인데 데워진 난방수 그 물집 안에 온수가 지나가는 코일이 감겨 있어요. 온수 코일. 그래서 냉수가 그 온수 코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데워져 있던 그 난방수로 인해서 그래서 온수가 나오는 거죠. 그게 저탕식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저탕식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온수를 틀 때 난방을 또 틀 수가 있어요. 온수를 틀어도 난방을 틀 수가 있어요. 방식이 좀 다르지요. 순간식은 온수를 틀면 난방이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탕식은 온수를 틀어도 난방이 돌아요. 같이 작용이 됩니다. 이 방식은 어린이집이나 식당에서 많이 써요. 온수 난방을 같이 써야 될 때, 또 많이 쓰거나 그럴 때는 온수 난방을 많이 쓸 때는 이 방식이 적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순간식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적게 먹거든요. 이 저탕식은 만약에 온수를 쓰면 그 온수 쓴 만큼 또 찬물이 바로 들어가서 데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빠진 만큼 또 채워주니까 빠진 만큼 연료가 가동하는 거죠. 연료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순간식은 좀 작지요. 저탕식은 물집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고 가격은 또 저렴합니다. 순간식이. 저탕식은 아무래도 좀 더 나갑니다. 이 순간식과 저탕식 비교했을 때 얘기해요.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지금 가스 보일러로 비교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탕식 방식이 귀뚜라미 보일러에 귀뚜라미 가스 보일러에 저탕식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 보일러 형식은 다 저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물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장식은 뭐냐? 저장식은 쉽게 얘기해서 온수 전용 보일러, 이것도 저장식이고요. 또 난방 전용 보일러도 저장식 보일러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온수 부분만 얘기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간식이든 저탕식이든 여기에서 데워진 물을 따로 큰 저장 탱크에 모았다가 데워진 물을 모았다가 따로 틀어서 사용할 때 쓴다.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수를 쓰는 거죠. 온수 전용 보일러 같은 경우에 전용 온수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온수 따로 쓰는 거고 또 뭐 난방도 따로 되겠죠. 난방 따로 되고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회사마다 작동 방식과 기능의 차이가 조금씩은 다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완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큰 범위 안에서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있는 보일러가 순간식이냐 저탕식이냐 저장식이냐에 따라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를 틀 때 이해도가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만약에 순간식일 때 내가 아파트에 있고 순간식 그 보일러를 사용한다. 이럴 때 온수를 틀면요. 어떻게 되냐면 온수를 틀면 무조건 냉수가 들어와서 그 데워진 물이 온수로 나오기 때문에 온수를 틀면 냉수도 얼지 않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온수를 틀어주는데 순간식 보일러일 경우에는 살짝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다행인 게 뭐냐면 이게 연료를 먹지 않으면서 온수 쪽으로 그냥 찬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냉수가 들어가서 온수 방향으로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틀어놔도. 그러니까 좋죠. 이점이 많습니다. 이 순간식은. 온수를 틀어놓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탕식과 저장식은 항상 온수가 기본적으로 데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수 쪽으로 살짝 물을 틀어놔도 바로 온수가 나와요. 바로. 그리고
그 온수가 빠진 만큼 찬물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연료가 좀 먹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저탕식이냐 저장식이냐 이 두 경우는 온수를 틀면 온수가 바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수를 틀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물을 세게 틀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하게 틀어놓는 겁니다. 그래도 난방비가 한 달 기준으로 잡으면 그래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 난방비가 좀 들더라도 보일러를 가동시켜서 온수를 트는 쪽으로 하겠다. 아니면 수도가 어는 걸 감안하더라도 나는 온수를 틀지 않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집이 그 온수관이 자주 터진다, 자주 언다, 그럴 경우에는 순간식이든 저탕식이든 저장식이든 구분하지 마시고 온수를 살짝 틀어놓는 거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순간식은 큰 무리가 없어요. 순간식은 살짝 틀어놔도 연료가 들지 않아요. 이거는 일정 범위 양의 물이 작동이 돼야지만 보일러가 가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탕식하고 저장식은 저장이 돼 있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난방비가 그래도 좀 나온다는 거. 그런데 그 난방비를 내가 지출하더라도 수도 얼리는 걸 방지하겠다. 그러면 온수 이 두 가지 방법도 틀어놓는 게 괜찮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변기 물통 안에 덮개 구멍 내는 거는 냉수에 물을 트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게 지금 올라온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거부터 잠깐 보고 가실게요. 물틀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덮개에 구멍을 뚫는 방법, 이거를 기본으로 설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의견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 의견들을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을 덮개에 구멍을 내주는 것이 가장 쉽고 보편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덮개에 구멍을 내는 대신 필밸브를 올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 의견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필밸브를 잡아당겨서 물 높이를 높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오버플로우 관으로 물이 빠져나가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쭉 빼가지고 이 높이까지, 물이 빠져나간 높이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버튼이나 아니면 레바, 그 구멍으로 물이 나오는 양변기 물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리고 그 오버플로우 관으로 물이 빠져나갈 때 그 빠져나가는 물량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조절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 저는 세모의 의견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덮개 밑에 얇은 노끈이나 아니면 뭐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받쳐서 놓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요. 이 덮개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다 다치지 않게 살짝 열어두자, 이런 의견이신데, 이렇게 되면 이 받쳐놓는 것을 또 일정하게 받쳐놓기가 힘듭니다. 또 받쳐놨다가 그게 또 빨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이 빠져나갈 때 일정하게 또 고정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는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틈이 조금이니까 물이 조금 나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멍 2mm를 뚫어놔도 그 물이 꽤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건 일정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요거는 일정한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받쳐놓는 것도 물이 그 빠져나갈 때 같이 휩쓸려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수기 호수에서 T자 부속 쓰는 거. 여기 5번도 세면대 밑에 냉수 앵글 밸브에서 T자 부속 쓰는 거. 이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정수기 그 연결된 밸브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기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간을 가위로 자르셔도 됩니다. 전용 커터로 자르시면 더 좋은데 집에서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가위로 자르세요, 가위로. 그래서 이 T 부소 그리고 또 선을 연결해서 볼 밸브, 그래서 물을 열어주시면 이것도 수압이 세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밸브를 먼저 잠그신 다음에 쉽게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여기 좀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시고 양쪽을 눌러주신 다음에 빼주면 빠져요. 여기 부분, 여기. 그리고 낄 때는 그냥 눌러 끼시면 돼요. 쑥. 그럼 안 빠집니다. 그리고 뺄 때는 여기 양쪽, 여기 좀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여기 양쪽을 밀어주세요. 그리고 빼시면 빠져요.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이거는 쑥 끼시면 돼요. 다 낀 겁니다. 다 끼고 주 밸브를 열고 물을 틀어주면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또 이것도 이 밸브를 잠그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소음이 좀 발생하잖아요. 여기 볼 밸브 자체에서 나는 소음인데 이 소음 정도면 덮개 구멍을 내서 나는 소음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이렇게 정수기 부속을 T 부속을 써서 수도를 틀어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 덮개에 구멍을 내주는 것보다는 더 보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모 의견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덮개에 구멍을 내는 게 소음이 발생하지 않느냐. 예, 이건 맞습니다. 소음이 발생합니다. 어떤 소음이 발생하냐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저는 그 정도 소음은 감수하더라도 이 기본적으로 덮개 구멍을 뚫어 놓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덮개 구멍 내는 그 부속은 화장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닫아 놓으면 굳이 뭐 거실이나 뭐 방까지 그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요. 물이 일정하게 빠져나가고 밸브를 조절해서 물을 틀어 놓을 필요도 없고 한번 틀어 놓고 또 봄 되면 새 걸로 바꿔 놓고 그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음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이 덮개 구멍을 뚫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틀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설정한 이 기본 덮개 구멍을 뚫는 것,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덮개 구멍을 뚫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양변기 물통 뒤에 있는 그 부속 중에 이게 덮개라고 하는 거예요. 덮개.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아니면 레버를 내리면 이게 뚜껑이 딱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세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덮개는 오버플로 관이라 해서 이게 대가 있어요. 거기에 딱 여기 꼽혀 있어요. 이 고리에. 그리고 이걸 풀으려면 여기 이 고리를 탁 제껴주시면은 이게 빠집니다.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데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양변기에 물을 공급해주는 앵글 밸브를 잠가 주시고요. 잠근 상태에서 이 덮개의 고리를 젖혀서 이걸 빼주십니다. 이 줄까지 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줄까지 완전히 분리하셔도 됩니다. 일단 간단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또 하나가 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2mm짜리거든요. 2mm짜리 그 길이입니다. 2mm짜리. 2mm가 있고 2.8mm가 있고 또 3mm가 이렇게 있어요. 2mm 이하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해드린 거는 2mm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2mm에서 3mm. 3mm가 돼도 물이 나가는 게 적지 않거든요. 한 2mm에서 3mm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나오죠. 이 뒤에서 보면 구멍이 보입니다. 구멍 뚫은 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줄을 일정하게 팽팽하게 연결해 주시고 탁 꼽아 주시고 오버플로우 관에다가 이 고리를 딱 껴주세요. 딸깍 소리 날 정도로 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두시면 이 구멍으로다가 물이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일정한 물이 빠지는 거죠. 이게 덮개 구멍내기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이. 그리고 자,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정도부터 그 다음에 한 2월 정도까지, 2월 말까지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봄이 돼서 그 얼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전에는 제가 여기다가 스템 피스를 다시 박아 주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여기다가 스템 피스를 박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빼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좀 깔끔하지가 않으니까 아예 이 덮개를 하나 더 구입을 하세요. 이 덮개가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철물점에 가시면. 그래서 봄이 되면 이거를 빼놓으시고 새 덮개를 꼽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음 겨울이 오면 다시 또 바꾸시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것이 변기 뒤에 물통 덮개 구멍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2mm짜리 구멍을 뚫었는데 이게 물이 얼지 않을까? 여러분, 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심이 되시면 3mm짜리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3mm. 그러면 약 5만원 정도 내외에 한 달 수도세가 나오는데 더 조금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한 5만원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는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또 여기는 구멍을 뚫어 놓고 이게 설치를 해 놓으시면 손을 댈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3달 정도 그렇게 두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산간지방, 중북부 지방의 산간지방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덮개에 구멍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고, 요 동파 방지 기본 수칙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제 다음 파트별로 이동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주택에 맞게 동파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변기 물통 안에 그 덮개에 구멍을 냈을 때 수도세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구멍을 2mm에서 3mm로 뚫었다 그랬을 경우에 대략 5만원 정도, 5만원 내외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사용했을 때 대략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2, 3mm 구멍을 냈을 때 대략 5만원 내외 정도의 비용이 나온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잘 얼고 동파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 덮개 구멍 내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파 방지 기본 수칙에서 이 부분이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다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 5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겨울 한 3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 3개월 동안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이게 비싸다면 비쌀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집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한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파 한마디로 매우 무섭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이 겨울에 2달 동안 엄청 바빴습니다. 제가 아마 웬만한 설비업자들은 다 바빴을 거예요. 2달 동안 1월에서 2월 또는 2월에서 3월, 이때 얼어서 터지고요. 배관이 그 다음에 또 천천히 녹으면서 한번 얼었던 배관이 녹으면서 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당시 최고 기온이 영하 21도였습니다. 영하 21도. 이런 영하 21도 기온이 며칠씩 계속됐어요. 그리고 조금 따뜻해지려면 또 시작되고 줄어들 기미가 없었죠. 계속 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서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 한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 시동은 잘 안 걸리죠. 영하 20도 이렇게 되면요. 차 시동도 안 걸리고 또 배터리 방전되는 건 기본이고요. 이것 때문에 보험회사 또 엄청 바쁩니다. 카센터하고. 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실제로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집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일주일 동안 서울에 자녀분들이 계셨나 봐요. 거기 갔다가 오셨는데 집안에 냉수, 온수, 난방, 보일러, 우수배관, 하수배관, 100mm 오수배관 통째로 얼어버렸어요. 통째로. 정말로. 집안에 있는 모든, 집 밖에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배관이 다 얼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수배관 있잖아요. 오수배관. 소변과 대변 보는 게 내려가는 그게 100mm 배관이거든요. 그것도 다 얼었어요. 통다지로 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거 녹이느냐고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그러게 동파 방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숙지는 하셔야 됩니다. 막상 당해보시면은 이게 이 정도였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으셔요. 한파 매우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을 틀었다가 깜빡 5분 잠갔는데 그 사이에 얼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또 해빙기로 온수도를 녹이거든요. 녹이는데 이 해빙기 녹일 때 그 스팀의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잠깐 스탑했는데 그 새 해빙기 호스가 또 얼어버립니다. 그럼 또 그걸 또 녹이랴, 또 호스 녹이랴, 또 온수도 녹이랴, 아주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파 주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설비 사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 건데 7년에 한 번씩 이 영하 20도 정도 되는 한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시내 중심에 이 정도 온도였었고요. 산간지방, 시내 중심 말고 산간지방 같은 경우는요. 영하 30도까지도 내려가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2달 동안 풀 가동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비용을 청구하잖아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그리고 설비업자들이 바빠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설비업자들이 다 온수도에 매달려요. 온수도 해빙하는 거.
그때 2달 동안 저도 풀가동하면서 3일 연속인가는 밤 12시까지 일을 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3일 정도 일을 하니까, 그리고 2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풀가동하니까 육체가 무너지더라고요. 돈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 육체가 그때부터 한계가 왔습니다. 한계. 겨울이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육체가 망가집니다, 이게. 그래서 채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설비업자들도 채비를 단단히 하셔야 되고, 또 가정, 주택에서도 채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제가 한창 녹이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는 지인의 주택이 동파된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인이니까 또 비용을 청구할 때 많이 청구하기도 좀 아무래도 좀 그렇고, 그래서 또 안 가자니 또 마음에 또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게 뭐냐면 덮개 구멍을 뚫어라. 양변기 뒤에 물통에 덮개가 있는데 그걸 뚫어라. 그래서 제가 지인의 주택에는요, 이때 덮개 구멍을 다 뚫어 드렸어요. 이 덮개 구멍을 실시한 집들은요, 안 얼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하 30도 정도 된다면 그 덮개 구멍 뚫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건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뚫어도 되겠죠. 그럴 때는 수도세가 좀 나가더라도. 그런데 한번 언 걸 경험하신 분들은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셔요. 근데 저기 따뜻한 남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통일이 돼서 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 지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뭐 사업상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일로 또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시면은 이렇게 채비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게 무섭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 얼어버린다. 다 얼어버려요, 실제. 그리고 이거 녹이려고 그러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특히 수도 녹이는 거, 뭐 온수만 얼어서 녹이는 거, 이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비용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100ml 오수배관, 뭐 하수배관, 우수배관 이런 거 녹이는 거는요, 냉수, 온수, 난방 이런 거 녹이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집 비울 때는 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리는 그 파트별로 말씀드린 거를 기본적으로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도 또 아니면 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드리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지인들 주택에 동파가 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또 얼은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얼었어. 어떤 집은 제가 3번을 찾아갔습니다. 3번. 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덮개 구멍 뚫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집은 영하 21도, 25도에서 얼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재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믿지 못하시겠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뚫어주세요. 그게 다른 데 얼어가지고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열이 좋은 집들은 또 다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한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파트는요,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입니다. 수도 계량기. 여러분들이 이 수도 계량기 동파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 함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수도 계량기 얼지 말라고 여기 안에 그 뚜껑을 열고 이불이나 옷까지 해가지고 이쪽을 보온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맞는데 수도 계량기 동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덮개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덮개 구멍. 그러니까 물을 통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 아무리 보온을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계량기가 있잖아요. 여기 아무리 보온을 많이 싸놔도 여기 밑에 배관에서 쭉 가다가 여기 올라가는 부분에서 얼어버리면요.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도 계량기 이 단열이나 보온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대한 해주시되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자체의 보온보다 이 수도 계량기 배관에 직수의 물을 흘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덮개 구멍을 추천드리고요. 수도 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서 첫 번째 얘가 아파트,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일반 주택, 이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 계량기 함이 있잖아요. 아파트 그 들어가는 현관 입구 그 문 옆에 보면은 계량기 함이 대부분 그렇게 있습니다. 아파트 보면은. 근데 그 계량기 함을 열고 보온만 확실하게 해주셔도 얼지가 않아요. 대부분 아파트는.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일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복도식 아파트나 아니면 뭐 5층짜리 그런 아파트, 하여튼 오래된 종류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 보온을 계량기 보온이 미흡하면 부족하면은 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럴 때 기본적으로 보온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그런데 이 보온을 안 하더라도 보온을 하지 않더라도요. 덮개에 구멍만 내주시면, 그래서 24시간 일정하게 물이 흘러가게 해주시면 물이 얼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온수기의 종류에 따라서 온수 틀기도 해주시면 좋아요. 요거를 해주시면 살짝 열어놓게 되면 좋긴 한데 또 모르고 식구들 중에 누가 잠글 수도 있죠. 그래도 또 온수 틀기를 선택하셔서 하신다면 그래도 부수적으로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덮개에 구멍을 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물을 얼리지 않기 때문에 이 덮개에 구멍을 내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에 물이 얼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이 계량기가 완전히 얼었습니다. 계량기가 그냥 얼어서 열어보니까 이게 깨져 있었어요. 그 계량기 그 게이지가 거기에 물이 이제 그 고여서 얼면서 이게 터진 거죠. 그래서 그런 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온을 좀 해주시고요. 뭐 이불가지나 아니면 솜, 옷 이런 것들을 보온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단열이 안 되는 그런 곳은 이렇게 보온을 해주셔도 얼어요. 그래서 꼭 물을 흘려주셔야 된다는 거, 덮개 구멍. 그리고 두 번째 예가 뭐냐면요. 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이드에 위치한 아파트였는데 그 사이드 쪽에 욕조, 거기 온수가 얼은 겁니다. 보니까 거기 온수도 얼고 또 다른 쪽 온수도 얼은 거예요. 보일러실에 그 온수도 얼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인데도 그 온수가 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 1이든 얘 2든 덮개 구멍을 뚫어 주시면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수도는 얼지 않아요. 그리고 계량기도 얼지 않습니다. 덮개에 구멍만 뚫어 주셔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르는 배관도 얼지 않고요. 그리고 계량기도, 이 수도 계량기도 얼어서 터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덮개 구멍 내주시는 것만 확실하게 하셔도 물이 얼 일은 없다. 그런데 온수 틀기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따라서 온수를 틀어놓을지 말지, 그리고 그 여러분들 집 단열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이게 실제 있었던 제 경험담인데 이 집이 신축 건물이었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원주택이었는데 여기 집은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제가 그냥 임시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 보일러실이 여기 있었고요. 원래는 이쪽에 있었는데 예, 여기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계량기는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에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있고 여긴 땅 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그리고 요 옆에 개울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개울 옆에 다리가 있었는데 요런 집이었었어요. 아주 그 아담하고 깨끗한 집이었는데 얼었다고 해가지고 가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 계량기는 얼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계량기는 얼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집안에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살펴봤더니 집안에 물이 안 얼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 꺾이는 부분에서 여기서 얼었겠구나 해가지고 다 찾아보다가 정 안 돼가지고 여기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팠어요. 땅을 파고 배관을 찾아가지고 배관을 개방한 후에 양쪽으로 해빙기로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갔어요. 여기까지 다 녹였어요. 여기 그 계량기를 틀었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계량기부터 여기는 얼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쭉 해서 다 했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 시수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올 때 여기가 개울이어가지고 다리 옆으로 40mm 배관에 시수도가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얼어버리니까 멈췄잖아요, 물이. 그리고 여기 중간에서 이 다리에서 또 얼어버린 겁니다. 40mm 그 배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가 다 얼은 거예요, 여기 다. 여기 부분만 안 얼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덮개 구멍만 집안에 탁 뚫어 놔줬어도 여기서부터 물이 다 얼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계량기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시수도부터 해가지고 계량기, 그리고 계량기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요. 보일러실 거쳐서 집 안으로 되는데 일단 이 직수물이 집 안으로만 들어와도 반 이상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물을 틀어놓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시수도가 얼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협력업체를 연결해서 녹여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 시수도가 들어와서 수도 계량기에서 이제 직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는 각 세대별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각 세대별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덮개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도 계량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뜨거운 물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여기다 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수도 계량기가 이미 얼었기 때문에 그 언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을 부으면 터져버려요. 계량기가. 그래서 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아주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약하게 시작해가지고 천천히 녹이셔도 됩니다. 뜨거운 물은 안 돼요. 뜨거운 물은 항상 뜨거운 물 잘못 부으면은 그냥 쩍쩍 갈라지고 깨집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덮개 구멍만 확실히 그 하나만 해줬어도 이 집 물은 다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일러 상황에 맞게 온수 틀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한다 그러면 아마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 자, 수도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냉수는 잘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결론적으로 냉수가 얼은 겁니다. 냉수관이 얼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수 출구 부분, 여기 근처가 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일러로 들어가는 냉수 부분이나 아니면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 출구 부분, 여기 근처가 막혔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보일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일러 본체 하단부에 보면은 관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 2개는 관이 크고요. 굵습니다. 20mm에서 25mm 둘 중에 하나 대부분 쓰고 이 2개는 가느다란 관인데 15mm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밸브가 달려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직수 밸브입니다. 직수.
여기도 밸브가 있는 게 있긴 있는데 대부분 요 직수 쪽에만 물 들어가는 라인에만 밸브를 만들어 놔요. 그러니 이게 냉수 직수 배관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굵은 거는 난방 배관이고요. 요 가느다란 거는 냉수관 온수관입니다. 그 난방 배관은 뭐냐면 80도로 데워진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난방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 관은 한쪽은. 그래서 이 난방 공급 분배기를 만나요. 그래서 분배기에서 각 방으로 돌려주고 뜨겁게 데워진 물로 돌려주다가 거의 식은 물이 다시 환수 분배기를 만나서 난방 환수관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일러 안으로 식은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열이 돼서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방바닥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원리예요. 난방 공급과 난방 환수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냉수가 들어가서 또 여기 안에 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열 교환기. 그래서 여기 열 교환기를 거쳐서 다시 온수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냉수는 잘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와야 할 때는요, 어디가 막히냐면 여기 계량기에서 이제 직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쭉 들어가요.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갈려요. 어디로 갈리냐면 첫 번째는 대부분 보일러 쪽으로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배를 해 가지고 욕실도 냉수가 들어가고 또 주방도 냉수가 들어가고 또 세탁실에도 냉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 안에는 냉수가 다 나오는데 여기 온수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요 직수 부분, 보일러로 들어가는 직수 부분 여기에서 막힌 겁니다. 이 T자 분배되는 지점을 지나서 이쪽이 막힌 거예요. 얼은 겁니다. 얼어서 막힌 거죠. 그래서 온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전부. 온수 요거 하나 막히니까, 여기 막히니까 온수가 전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면 냉수는 다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온수 나오는 이 온수 출구 부분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여기 보일러실의 냉수, 온수 이 배관을 분리를 해서 녹이면 해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수하고 온수가 두 개가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디냐면 여기 부분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 계량기에서 시작된 직수가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 쳐서 이게 분배가 되는데 이 분배가 되기 전에 여기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에서. 그런 경우에는 물이 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난방은 잘 도는데 온수가 안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방은 잘 돌아가는데 왜 온수가 안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난방이 도는 거하고 온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입니다. 별개. 지금 이것처럼 보일러 난방은 순환 모터를 돌려줘 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배관에 있는 물을 계속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가 되고 또 시간을 설정하거나 그렇게 예약 기간을 하거나 뭐 온도 설정을 하거나 하면 계속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 얼질 않습니다. 그런데 온수나 냉수는 별도로 얼 수 있다는 것, 요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냉수는 잘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도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요, 이 경우에도 덮개 구멍 뚫어주는 것하고 또 온수를 약하게 틀어주는 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판단하셔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집은 단열이 잘 안 되는 집이다, 이 보일러 쪽에서 잘 온다, 그럴 경우에는요 온수 틀기를 약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덮개 구멍을 실시해 주시고 온수 틀기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 냉수는 잘 나오는데 온수가 안 나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파트는요, 지하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하수 사용하면 아무래도 모터를 사용하죠. 모터 동파 예방에 대한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1번 타이머 연결한다. 2번 덮개 구멍 뚫는다. 3번 모터함 단열한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머 연결하는 거하고 덮개 구멍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시골 풍경이에요. 여기 진돗개를 그렸는데 진돗개가 산을 헤매다가 왔나 봐요. 예, 모양이 좀 그러네요. 자, 시골입니다.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보통 보면 여기 지하수 사용하는 곳을 보면은 모터함이 이렇게 있어요. 모터가 설치된 그 모터함을 이렇게 조립식 판넬이나 아니면 벽돌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모터가 있고요. 지하수를 빨아들여서 이제 집 안으로 직수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어는 게 어느 구역이냐면 집 안 내부가 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직수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터함 자체에서 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모터를 어떻게 동파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모터는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모터함 안에 전기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게 까만 게 전기 콘센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해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2번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처럼 그 전기함을 만들어서 여기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연결하게끔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 전기 콘센트에 이 모터의 전원을 바로 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2번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2번처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타이머를 연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고 이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타이머를 연결할 때는 이 2번과 함께 전기함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차단기를 하나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타이머를 같이 설치를 하는 겁니다. 차단기 플러스 타이머.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평상시에 물을 사용할 때는 먼저 1번을 내리고, 그럼 여기는 다 이제 죽는 거죠. 타이머고 뭐고. 2번만 올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이나 취침을 하실 때는 2번을 내리고 1번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 설정을 예를 들어서 2시간마다 10분씩 돌게 한다든가 4시간마다 10분씩 돌게끔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날로그 방식이 있고 또 디지털 방식이 있어가지고 아마 충분히 설정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서로 연동할 수 있게끔 전기 배선 장치를 하시면 돼요. 그건 아마 직접 하시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기 기사님을 부르셔서 이렇게 연결을 해달라. 그러면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모터함을 일일이 열어가지고 1번 켰다, 2번 잠갔다 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전기선을 따와서 집안 내부로 1번하고 2번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내부에서 일상생활에 사용할 때는 2번만 켜고 또 외출이나 취침할 때는 1번만 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외출이나 취침 시에는 내부의 수도 꼭지 한 군데를 열어두셔야 돼요. 너무 많이 말고 한 중간 정도를 열어놓으세요. 그러면 타이머 설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그 시간이 되면 이 열어둔 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틀어놓은 양만큼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하수기 때문에 그 정도 물을 쓴다고 해서 수도세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이 1번으로다가 사용할 때 2번을 잠그고 1번을 켰을 때, 전원을 켰을 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수도 꼭지 한 곳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야 물이 나가니까. 2시간마다 10분씩 설정을 했다면 어디 외출을 가셨어도 이게 자동적으로 2시간마다 10분씩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지 않겠죠. 만약에 더 걱정이 되신다면 1시간마다 10분씩 그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근데 숙지를 잘 못하면, 이해를 잘 못하면 이걸 언제 이걸 또 껐다가 또 언제 켰다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이 뭐냐면, 자, 2번이에요. 덮개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기본. 제가 동파 방지 기본 수칙에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 이거. 이 지하수 사용하고 모타를 사용하는 그런 주택에서도요, 이 덮개 구멍을 낼 수 있는데, 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덮개 구멍을 내주면 수도는 계속 흐르게 되죠. 그래서 모터가 작동이 되고 또 이 배관으로 계속 흘러서 집 안에 물이 계속 통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모터의 압력 스위치가 계속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모터 그 상단 부분에 보면 동그랗게 생긴 그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물이 계속 흐르면 그 압력 스위치가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제 예상은 모터를 주로 다루시는 기사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러나 한 해 겨울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봄이 되면 압력 스위치를 교체만 해주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확인하셔가지고 무리가 됐다고 판단되시면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 스위치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 덮개 구멍이 좋긴 좋은데 압력 스위치에 무리가 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나는 무리가 갈 때마다 바꿔야 되겠다. 바꿀 수 있다.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이 덮개 구멍을 내서 통수를 시키시는 방법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한 해 겨울 약 3개월 정도는 충분히 이 압력 스위치가 작동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함 단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안쪽 대부분 샌드위치 파넬이나 이 벽돌로 싸가지고 이 덮개를 덮어 두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보조 전열기 및 전열 등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어차피 전기 콘센트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 꽂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모터함이 영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는 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는 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직수 배관이 땅속으로 해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이 구간이 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이 땅속 부분, 이 직수 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그 부분이 만약에 확실하다, 그러시면 이 3번만 잘 하셔도 동파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 주택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하수 사용 모터 동파 예방 방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파트는 공장과 식당을 운영하는데 우리 공장과 식당에 동파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 실제로 댓글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 수도 얼지 않게끔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장, 식당 전부 다 온수 틀기를 해주세요. 온수 틀기. 자, 온수 틀기에 대한 방법은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동파 방지 기본 수칙 2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여기를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세히 이 온수 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공장은 무조건 온수를 틀어주세요. 온수를. 그냥 온수를 트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온수를 또 틀다 보면 누가 또 온수 틀었다고 물을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온수를 틀면 좋긴 한데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 무조건 덮개에 구멍을 뚫어라.
온수를 트는 것도 틀고 덮개 구멍 뚫는 거 무조건 실시해라. 이거 적극 권장합니다. 적극 권장. 제가 어떤 예가 있었냐면 실제 그 공장이 낡은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수도가 얼었다 그래서 가봤거든요. 부대 시설, 뭐 샤워 시설도 꽤 있었고 물을 좀 꽤 쓰는 편이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설비를 어쩔 수 없이 땅 깊이 묻을 수 없어서 거기는 해마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틀어놨는데 그 해에 한파가 닥치면서 물을 틀어놨는데 누가 잠그고 간 거예요. 곳에 얼어버린 겁니다. 밤 사이에. 그래서 녹이려고 애를 엄청 많이 썼는데 결국엔 녹이지 못했어요. 거기는. 다 녹이는 건 아닙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그건 선택의 상황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또 그 배관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개봉한 다음에 양쪽으로 해빙기로 해서 녹이면 되긴 돼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 공장에서 물을 그 겨울에는 쓰지 않고 그냥 나겠다 해가지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시 수도에서 수도 들어와서 이 시 수도가 들어온 여기에 수도 꼭지가 달려 있어요. 올라와 수도 꼭지가 달려 있고 계량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수도 꼭지가 있는 부분이 시 수도가 올라오는 라인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도 계량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 수도에서 들어왔어요. 계량기를.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직수를 타고 땅 밑으로 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공장은 여기에 샤워 시설도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식당도 안에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많은 수도 시설을 사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냉수만 쓰시는 데도 있어요. 온수는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냉수만 쓰시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고 또 공장도 가동해야 되는데 이 수도가 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저 같으면 덮개에 구멍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온수가 있다 그러면 온수도 틀어놓고 할 거예요. 온수 누가 닫으면 덮개에 구멍을 냈기 때문에 냉수는 얼지 않거든요. 그리고 냉수가 얼지 않으면 냉수가 계속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도 얼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식당은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덮개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양변기 있을 거 아니에요, 양변기. 그냥 물을 틀어놓고 가셔도 되는데 직원들이 이거 절약해야지 해가지고 물을 잠그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덮개에 구멍을 뚫어주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공장을 잘 줬네요. 이 신축 공장인가 봐요. 두부 공장인가? 아니 뭐 배추 공장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장 어떤 걸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데 겨울에 대박 나려면 이 덮개 구멍을 꼭 뚫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해두시면 해마다 얼지 않고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수도 계량기 얼었어요. 여기서도 이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수도 계량기 얼었다고 해서 뜨거운 물 갑자기 붓지 마세요. 이게 터져버립니다. 터져요. 깨져요. 깨져. 자, 그랬을 경우에는 뜨거운 물부터 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부터 붓고 또 물보다는 드라이기 그 약품으로 한 다음에 점점 멀리서 세게 이렇게 하면서 녹이시면 돼요. 여기 배관 별로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자체가 얼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녹긴 녹는데 배관이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를 다 땅을 파든지 해가지고 다 녹여야 돼요. 여기 해빙기로. 대부분 어디가 오냐면 쭉 오다가 여기 한 1m 정도 깊이로 들어가거든요. 1m 내외로. 쭉 가다가 여기 꺾어서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공장은 조립식이니까 이 밑으로 올라갈 때 이 1m가 들어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대부분 20cm나 30cm 정도 그렇게 라운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껏해야 30cm에서 40cm입니다. 여기가 잘 얼어요. 여기가. 요거를 아시고 나중에 여기 근처를 뭐 파시든지 아니면 열을 가하시는지 해가지고 녹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공장과 식당은 무조건 덮개에 구멍을 뚫어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파트는요.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세탁기가 동파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세탁기 동파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탁기가 동파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일반 세탁기가 있고요. 드럼 세탁기가 있다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자,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 1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세탁실 온도 높이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단열과 보조 전열기나 보조 전열 등을 켜주시면 좋은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세탁실의 온도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세탁실의 온도를 높인다고 해도 건물의 단열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 있는 부분, 그 수도가 있고 세탁기 있는 부분만 칸막이를 하셔서 그쪽 안쪽에 단열을 하고 보조 전열기를 틀어 놓으시면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넓게 두시는 것보다 고기 부분만, 세탁실만 또 칸막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도 또 어느 경우가 있어요. 얼었다가 또 녹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답이 없는 그런 경우는 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열을 했다고 하는데도 어느 경우 그런 경우를 좀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 이제 통이 얼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통. 그 세탁기 통이 얼었어요. 일반이나 드럼이. 그러면 통 안에다가 50도에서 60도의 온수를 부어줍니다. 거기다가. 너무 많이 부실 필요는 없어요. 바닥에 좀 찰 정도로만. 그 뜨거운 물, 50도에서 60도면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 보일러에서 온수가 최대가 60도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온수를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세탁기 통에다가 부어주세요. 드럼도 마찬가지고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어주신 다음에 그 뜨거운 물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날 때까지 그냥 두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밑에 부분이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드럼 세탁기 경우에는 그 하단부에 잔수 제거함이 있는데 그걸 열어보시면 거기서 물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녹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물을 받아가지고 좀 배출을 시켜주시면 좋고, 자,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이 얼었을 때 통 안에 5, 60도의 온수를 좀 부어주신 다음에 한두 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녹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녹이시면 되고, 그리고 급수 호스가 얼었을 때 물 급수해주는 호스가 있잖아요. 그게 어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를 분리를 해주세요. 수도꼭지에서 분리를 해주시고 또 세탁기 본체에서 분리를 하신 다음에 그거를 온수가 담긴 그릇이나 세수대에다 놓고 그거를 담가주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호스에 있는 얼음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시 세탁기하고 수도꼭지에 연결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이 얼었다. 그러면 급수호스도 얼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급수호스가 얼었다 그러면 통이 얼었을 가능성도 커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판단하셔서 그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탁을 하신다면은 항상 이제 얼진 않았는데 세탁을 하셨을 경우에 배수 호스 있잖아요. 배수. 물 빠져나가는 밑에. 그 배수 호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천천히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경사도가 좋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배수 호스가 경사도가 좋지 않을 때는요. 물을 일부러 그 호스를 들어서 빼주셔야 돼요. 겨울에 세탁을 할 경우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열이 좋은 집들은 그럴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지금 단열이 안 좋은 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탁을 한 후에는 배수 호수에 남은 물을 일부러 들어서 빼주라. 그리고 벽돌을 여기 보면 이제 그 벽돌을 높여서 세탁기를 높여서 그 배수 호수에 경사도를 주어서 물 고이는 걸 방지해 주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세탁을 해준 다음에 수도꼭지 있잖아요. 수도꼭지를 잠그세요 먼저. 그리고 급수호스를 분리를 해주세요. 그 수도꼭지와 연결된 급수호스를 분리한 다음에 그 부분만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호스 안에 있는 물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겨울에 세탁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탁실 보온이 단열이 안 좋은 집들은요,
이렇게 일일이 수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얼어버립니다. 얼으면 또 통이 얼었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급수 호스가 얼었을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또 배수 호스가 얼었을 경우에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급수 호스 얼었을 때처럼. 그런데 이 수고가 많이 간단 말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세탁실 온도를 높여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칸막이를 하시고 단열을 해주시라. 그리고 보조 전열 등이나 보조 전열기를 틀어서 세탁실의 온도를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일 경우에 배수 호스가 얼 경우에는요, 그 세탁기 바닥에 벽돌을 높여서 세탁기를 높여주세요. 그러면 배수 호스가 이렇게 경사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사도를 주어서 그 호스, 배수 호스의 물에 고임이 없도록 자연적으로 물이 배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럼 세탁기의 경우에는 그 하단부에 보시면은 잔수 제거함이라고 있어요. 이걸 탁 열면 잔수 제거하는 호스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거든요. 그거를 내려주신 다음에 그 마개가 있어요. 그걸 빼주시면 거기 안에 있는 잔수가, 드럼 세탁기 안에 있는 잔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걸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또 얼어버려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 잔수 제거함을 열었을 때 또 여기 보면은 또 걸름망이 있는데 그것까지 좀 빼주셔가지고 안에 청소를 좀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마개하고 커버는 다시 닫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동파 예방과 또 얼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 거기에 또 적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세탁기 동파 예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장 좋은 건 세탁실의 온도를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사용할 바에는 저 같으면 세탁실을 그 세탁기 공간에 맞게 칸막이를 할 것 같아요. 칸막이를 하고 거기에 보조 전열 등을 켜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온도가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한겨울 내내도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세탁기를 안전하게 겨울에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요, 외부 화장실 동파 예방입니다.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화장실 종류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일단 그냥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것만 제가 따왔습니다. 먼저 외부에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그 양변기를 얼지 않게 하고 싶다. 덮개에 구멍을 내주세요. 그러면 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변기 안에 또 조그만하게 수도를 설치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도 부분도 또 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은요, 보조 전열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양변기 덮개 구멍을 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 화장실에 보조 전열등을 아주 세게 틀으셨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 들어가면 후끈후끈했습니다. 그런데도 얼었어요. 그런데도. 왜냐면 그 물이 대부분 땅 속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기 부분이 얼어버린 거예요. 내부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얼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단열을 일단 내부 보온 단열, 보조 전열기나 보조 보온 등을 설치를 해주시는 게 맞는데 또 하나 양변기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덮개 구멍을 꼭 뚫어주세요. 그러면 그 화장실은 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제 화변기라고 있잖아요. 화변기. 이렇게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화변기가 줄을 잡아당겨서 여기 줄이 이렇게 있어요. 줄을 잡아당기면 여기 안에 있는 물이 열리면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이 뒤에서 쭉 나오면서 쓸고 내려가는 거죠.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식에서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이 줄을 당겨서 하는 방법에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줄을 아예 빼버리고요. 줄을 빼버리고 이 밑에 부분에다 이렇게 그 볼밸브를 달아주세요. 볼밸브. 대부분 이 밑에 게 25mm 정도 돼요. 배관이. 25mm 정도 되는 배관인데 여기에 25mm 볼밸브를 달아주고
자, 여기에 이제 그 줄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내부 시설도 이제 그 줄이 없게끔 만든 다음에 이거를 열면 물이 쭉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밸브를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계속 찰라고 애를 쓰겠죠. 그럼 불에는 또 작동을 해서 약간 불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소리가 좀 날 거예요. 물이 칙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그래도 여기를 얼지 않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보조 전열등을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 화장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화변기를 사용하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대변기용 세척 밸브라 해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누르는 레바식 그 세척 밸브가 있어요. 바닥에. 그거 아시죠? 만약에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도 보조 전열등이나 보조 전열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내부를 보온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외부 화장실, 특히 이 화변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줄을 당기는 화변기, 이 세척 밸브나 아니면 그 대변기 세척 밸브용 그 푸시하는 거 있어요. 레바로 돼가지고 밟아주거나 눌러주면은 물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화장실 경우에 동파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외부 화장실 동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또 넘어갈게요. 예, 이번 파트는요, 2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동파되지 않게끔 그 방법을 알고 싶다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2층 건물 동파 예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렇게 2층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각 층별로 1층, 2층이니까 두 개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량기가 각 층별로 있는 거고요. 이 밑에 집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하나로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 계량기가 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느냐. 또 어떤 집은요, 지하도 있어요, 지하. 요거 하나로다가 지하하고 1층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요거 하나로 2층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량기 하나로 다 쓰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랬을 때 계량기가 각각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때는 이 계량기 하나가 1층으로 가고요. 또 계량기 두 번째 게 여기 2층으로 가는 거예요. 개별로 돼 있습니다. 각각. 이럴 경우에는 덮개에 구멍을 뚫어 주시는데 1층하고 2층 각각 다 뚫어 주셔야 돼요. 근데 2층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다 뚫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만 뚫으시면 됩니다. 먼 데 쪽에 있는 거. 그리고 온수를 틀기를 해주시면 온수도 얼지 않겠죠. 오히려 온수를 일정하게만 틀어줄 수 있다면 냉수가 들어가서 온수 쪽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온수 트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온수를 틀려면 마땅히 틀 만한 데가 없어요. 또 틀다 보면 또 잠그는 사람도 생기고 순간 5분 잠글 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덮개에 구멍을 뚫어주는 걸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온수 틀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상황이라는 거는 각 집안에 있는 보일러 종류가 순간식인지 저장식인지 저탕식인지 그걸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수 트는 거에 대해서는 동파 방지 기본 수칙이라는 그 파트로 가셔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건물에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수도가 올라가는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하수나 오수관, 그런 하수배관들이 또 내려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이 길. 이 도로입니다. 도로. 상수도, 하수도가 왔다 갔다 하는 도로예요. 도로. 건물의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이 귀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쪽에 나눠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다릅니다. 건물마다. 근데 편의상 아무래도 이 한쪽에 다 몰아서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좀 익혀주신다면 나중에 그 어디가 얼었다 아니면 어디가 뭐 터져서 누수가 된다 그러면 금방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1층하고 2층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덮개 구멍을 뚫어주시는 거는 적극 1층, 2층 각각 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 하나로 1층, 2층 다 쓰거든요. 이런 경우는 덮개 구멍을 2층만 해주셔도 돼요. 2층만. 2층까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1층은 당연히 이제 물이 통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1층은 얼지 않아요. 그 2층만 실시해도 계량기와 건물 안쪽의 수도는 얼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량기가 물이 가가지고 이 건물 안으로만 들어와줘도요 50%는 그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나머지 이 건물 안에서 어는 것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얼리면 조금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건물이 그 떠있는 구조 있잖아요. 필로티 구조라고.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덮개 구멍을 실시를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 또 그런 전화가 왔었는데 이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어요. 주차장 그 천정 부분이 배관이 얼었는데 상수도 다 얼었습니다. 심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덮개에 구멍만 내주셨어도요 그 상수도 어느 것도 다 막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녹이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그 에너지가 들어갔고 비용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덮개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량기 하나로 1층, 2층 같이 사용하는 구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2층만 실시해 주셔야 돼요. 덮개 구멍 뚫는 거. 계량기와 건물 안쪽의 수도는 또 얼지가 않습니다. 이게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는 냉수만 얼지 않아도요. 그 안에서 어는 것들은 또 녹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땅에서 오는 것들은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그 천정에서 얼어버리면 아주 난감해집니다. 아주 덮개에 구멍만 하나 뚫어 주셔도요 이런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파트는요 5층 건물 동파 예방입니다. 5층 건물 이것도 의견이 올라오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2층 건물 가지고 계신 분도 또 계셨고 또 5층 건물 가지고 계신데 이제 동파 예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의견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각 상황별 구조를 제가 좀 설정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도 2층 건물 동파 예방과 거의 비슷해요. 원리는 같습니다. 5층이니까 각 층별로 이렇게 계량기 대수가 각 층별로 나눠진 게 있는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건물이 그렇게 각 층별로 계량기가 나눠진 건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가 3대인데 여기 1번 계량기는 1, 2층을 감당하고 2번 계량기는 3, 4층을 감당하고 3번 계량기는 5층 단독만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요거 계량기 큰 걸로 하나로다가 5층까지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세 가지 경우. 이랬을 때, 자, 어떻게 동파를 예방하느냐. 먼저, 이렇게 각 층별로 계량기가 있을 때는요, 덮개 구멍을 각 층마다 하나씩은 해주셔야 돼요. 여기 5층에 만약에 화장실이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화장실 어느 한 군데 덮개 구멍을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계량기서부터 땅으로 해서 여기까지 5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층이잖아요. 4층. 4층 계량기도 또 덮개 구멍 내주시고 5개를 다 내주시면 이 5개가 다 살아납니다. 기본적으로. 온수 틀기는요. 상황별로 해주시면 돼요. 상황별로. 여기 이 건물이 만약에 단열과 보온이 잘 된 건물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여기 그 온수가 얼지 않았다. 온수가 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온수를 틀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좀 얼 것 같다고 예상이 되시면은 온수 틀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1번 계량기는 1, 2층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2번 계량기는 3, 4층, 그리고 3번은 5번을 5층을 3번 계량기는 5층을 담당한다고 봤을 때 덮개 구멍을 여기 2층, 4층, 5층 1번 계량기 2층까지, 2번 계량기 4층까지, 3번 계량기 5층 요 세 개 층 2층, 4층, 5층만 덮개 구멍을 실시를 해주셔도 이 1, 2, 3, 4, 5층 다 얼지 않을 수 있어요. 계량기도 얼지 않고 이 밑에 땅속에 지나가는 배관도 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건물이 단열이 좋다 그러면 그 온수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틀어주셔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량기 하나로 이렇게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덮개 구멍을 맨 위에만 뚫어주셔도 1층 지나지, 2층 지나지, 3층 지나지, 4층 지나지 다 이제 물이 건물 안으로는 살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5층만 실시를 해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1층도 추가로 해주시면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수 틀기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건 비트예요. 비트.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에 이런 길이 다 있어요. 요건 좀 크게 그렸는데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한쪽 귀퉁이에 다 그게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상수, 하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5층 건물일 때 기본적으로 동파 예방하는 법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봤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만 실시해 주셔도요. 건물 전체를 보호할 수 있어요. 수도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택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동파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장기간이라고 하면은 뭐 1년 이상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출장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그 부동산에 이제 집을 내놨을 경우에 집이 장기간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1년 이상 집이 비어 있을 경우에 동파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주일에서 한 대략 한 달 정도 그 정도로 내가 좀 집을 비워야 될 상황이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단 그 이론상으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1년 이상 비운다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집 내부하고 외부에 있는 모든 배관의 물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아예 배관은 전부 다 물이 없는 거예요. 배관 내에 물이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 가지고 그 에어를 불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배관에 공기를 세게 불어줘 가지고 그 배관 내에 있는 물이 다 빠지게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걸 빼주냐? 보일러 난방 배관에 있는 물을 빼주고 또 보일러 난방을 빼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분배기의 물도 빼주겠죠. 그리고 냉수 배관, 온수 배관 다 빼줍니다. 이걸 어떻게 빼냐면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이렇게 있잖아요. 보일러 밑에 보면은 배관이 4개가 있어요. 이 왼쪽 2개는 난방 배관이고 이 2개는 냉수 온수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분리를 할 수 있어요. 풀어서 분리를 해주고 보일러 내부에 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밑에 이제 코크를 열어서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그 보일러 내부의 물도 빼주고 그리고 이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 각 보일러 분배기하고 난방 배관을 에어로 불어서 빼줍니다. 이걸 이렇게 에어 컴프레셔로 난방 배관의 물을 빼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냉수 온수는 어떻게 빼주냐면 자, 냉수 온수를 여기 보일러에도 냉수 온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들어갈 것이고 또 주방에도 들어가고 세탁실에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또 외부에 보면 외부에 부동전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이렇게 쓰시는 내 외부에 모든 냉온수가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빼냐면 일단 계량기를 여기 직수가 들어가는 여기 부분 연결된 부분 계량기에 연결된 부분을 분리를 해주세요.
그걸 분리한 상태에서 여기 냉온수 여기를 이렇게 컨봉을 해줍니다.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분리를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분리됐고 냉온수가 지나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다 닫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쪽에서 에어로 세게 불어주면 여기 안에 이제 그 공기가 꽉 찰 거 아니에요. 배관에 물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전을 하나씩 냉수도 열고 온수도 열고 이렇게 해서 화장실, 주방, 세탁실, 보일러실 다 이렇게 해주면은 물이 열 때마다 그 압력에 의해서 배관의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 내부 외부에 있는 모든 배관의 물을 빼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장기간 집을 비우고 가도 어느 것뿐만 아니라 누수의 위험도 없습니다. 뭐 1년 이상 비웠는데 누수가 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하실이 수영장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근처에 설비 기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렇게 모든 배관에 물을 빼지 않고 모든 배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번을 보시면 돼요. 이 2번은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비울 것으로 예상했을 때의 설정인데 모든 배관을 이제 그대로 두는 거예요. 이것처럼 배관에 있는 물을 다 빼는 게 아니라 배관에 있는 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설정과 이제 기타 방법으로 동파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보일러 설정인데요. 설정을 특히 요 외출 설정하는 거 이거에 대한 오해 있어요. 오해. 요걸 제가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이게 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을 지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일러 외출 설정에 대한 것입니다. 요 보일러 외출 설정을 하고 내가 어디 나갔다 왔는데 어디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 또 어떤 분은 나는 괜찮은데 적당히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예를 4개 회사를 들었잖아요. 린나이, 귀뚜라미, 경동대성. 이거 임시로 제가 이 예를 들은 겁니다. 린나이 같은 경우에는 외출 설정을 시간으로 해요. 귀뚜라미는 실내 온도로 설정하고 경동대성은 난방수 온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린나이 같은 경우에는 외출 버튼을 딱 누르면 4시간마다 10분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외출 설정이 딱 됐을 경우에는 하루에 60분이 난방이 가동되는 거죠. 그런데 린나이 내에서도 모델에 따라서는요 12시간마다 10분 가동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4시간마다 10분, 또 어떤 거는 12시간마다 10분 가동됩니다. 그러니까 요 4시간마다 10분 가동되는 건 하루에 60분 도는 거고 요 12시간마다 10분 가동되는 거는 하루에 20분 가동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외출 설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귀뚜라미는 실내 온도로 합니다. 실내 온도 안에 룸컨 스위치가 있잖아요. 거기 온도로 이제 외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동하고 대성 보일러는요. 난방수 온도로 설정을 해요. 난방수 온도가 몇 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난방이 가동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자세한 거는 따로 보일러 외출 설정에 대한 오해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일러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택의 단열 상태마다 또 달라요.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택의 단열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내가 린나이를 쓰냐, 또 귀뚜라미를 쓰냐, 경동대성을 쓰냐, 또 그 외에 보일러를 쓰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쓰는데 또 그게 나의 주택의 단열 상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보일러의 외출 설정 기능의 의미를 정확히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택 단열 상태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일러 외출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동파가 안 되느냐?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짓자면 예약 기능을요, 사용하시되 예약 기능을 최대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린나이 같은 경우에는 예약 설정이잖아요, 매출 기능이. 여기 모델에 따라 12시간마다 10분 가동되는 게 있다는데 요거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그리고 또 다른 보일러도 예약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예약 기능이 8시간, 최대가 8시간인 경우가 있고 12시간인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예약 기능으로 설정을 하고 최대 12시간, 하여튼 되는 대로 최대로 되는 그 시간으로 외출을 설정을 해놓으면 보일러가 난방이 동파되거나 이런 부분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출 설정에 대해서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이 각각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제대로 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집을 비울 때는 예약 기능을 최대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해 봅니다. 그런데 수도는 난방이 안 얼더라도 수도는 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자체적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 구멍을 꼭 실시를 해주시고, 덮개 구멍 내는 거, 그러면 이 수도 계량기에서 직수배관으로 해서 집 안으로 유입되는 물은 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온수 틀기를 해줄 수 있다면 살짝 틀어놔 주세요. 그 정도 난방비, 연료비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내가 집안 수도가 동파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열선 사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선. 자, 열선의 종류를 보면요, 정원 전선, 벨트 히터, T자 삽입형 열선, 배수관 삽입형 열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그냥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원 전선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류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싼 게 좋아요. 그거를 쓰시는 게 좋은데, 이거를 연결할 때는 잘라서 직접 테이핑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을 잘 모르신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는 타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잘 연결했다고 해도 배관에 감을 때 또 잘못 감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벨트 히터는 뭐냐면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1m에서 30m까지 있습니다. 1m, 2m, 뭐 3m, 5m 해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그래서 이거는 따로 뭐 테이핑을 하거나 끊어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끊으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해진 길이만큼 필요한 만큼 사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 그 선이 남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그 꽈서 사용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일자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겹쳐서 감으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열선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고 또 물이 닿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T자 삽입형 열선하고 배수관 삽입형 열선은 뭐냐면 다 배관 안에 삽입을 하는 거예요. 배관 안에. 그리고 외부 노출 배관이나 얇은 벽체 수도관, 그리고 수도꼭지 안쪽에 삽입해서 그 사용하는 열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열선을 사용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흘려주는 방식, 덮개 구멍 내주는 방식을 생각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열선을 꼭 사용해야 될 그 상황이 되신다면 직접 시공을 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리지 않을게요. 전문가가 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특별히 이 정원 전선은 오히려 벨트 히터보다 그 잘못 연결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연결하는 거는 제가 권하지 않고요. 하게 되면 전문가가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선이 굉장히 좋긴 좋은데 안전을 생각을 한다면 한번 더 고심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파트는요,
번외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이 종 모양 있잖아요. 요거를 모든 유튜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유튜버는 지식 나눔과 재능 나눔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설비 지식과 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잘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식 나눔을 한번 해보자, 재능 나눔을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하게 되면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그런 분들도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이 넘어서 유튜브 측에서 광고를 게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송 중에 나오는 광고가 있으실 거예요. 그 광고를 건너뛰지 않고 끝까지 시청을 할 경우에 각 유튜버에게 소정의 수익 창출이 발생이 됩니다. 그 광고 건당 이 소액인데 그게 또 그 조회수가 많이 모이면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 종 모양이 있거든요. 그 종을 클릭하면 영상을 제가 올렸을 때 여러분들 그 페이지에 바로 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건 이제 광고가 나올 때 풀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 조그마나마 이제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 가지고 또 방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마 모든 유튜버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방송을 또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광고 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